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를 무계열자로 쓸 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을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운에서 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기가 이제 운에서 을을 만났다는 것은 날을 극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자, 이것을 평관,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평관은 기본적으로 호랑이 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 대운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보통 명예 상승의 인자로 쓰입니다. 명고이박이죠. 즉 명예는 높을 수 있으나 이익은 박한 모양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이 명고이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에서 이런 것을 쓴다면 명예를 드러피는 쪽으로만 쓰게 되면 그래도 기란 작용은 있지만 이익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크겠죠. 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이제 폼을 나게 만드는, 즉 덩치를 키우거나, 그죠? 폼 키우고 폼 잡고 규모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적으로는 조금 고전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큰 조직과 손잡은 모양이라면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호랑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횡폭성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고나 병고 또는 사고 같은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균성 질환 쪽으로 본다니까 보통 병고, 또는 건강 고통,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오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급성으로 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운으로 본다면 명고이박이죠. 실속 없는 일가담이라는 것이죠. 또 사고, 병고 또는 감투나 직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상으로 본다면 소년기에는 호랑이가 출몰을 하니 호랑이에게 핥힘을 당한 흔적, 즉 흉터라든지 또는 세균성 질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런 물에 인해서 호랑이의 눈치를 보죠. 따라서 눈치가 발달하면서 민첩성이 좀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호랑이에게 이기기 위해서 호승심,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자,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관제 구설이죠. 그리고 군조직이라는데 특수조직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어떻게 보면 금전이나 애정이나 동거, 자, 이것이 세 개가 다 맞아지는 게 실제로는 정관의 별인데, 이 셋 중에 하나 이상 빠진 것이 바로 평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전, 애정, 동거 셋 중 뭔가 하나라도 비어진 그러한 남자 인연이 만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장년기에 가서는 호랑이와 같이 산다 함은 굉장히 귀찮은 일, 부담스러운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은 명고이박의 뜻은 그대로 가고, 대신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 아들의 별이 되죠. 따라서 자식에는 발전사가 있고, 조직사회에 가서도 부담스러운 감투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년기에 가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호랑이를 감당해내기 어렵죠. 따라서 급성질환이나 사고성 질환, 그리고 건강 고통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팔자 해석에 주로 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살적인 해석을 더 가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라는 것은 갑과 합을 하죠. 그리고 제가 형의 기술도 제가 형도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나 기를 만났을 때도 형에 관련된 형벌, 수술, 가공 같은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 기라는 것은 축의 인미하죠. 이때는 건강 고통이죠. 유형에서 무형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니, 자, 그러면 운에서 평관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을이 와서 내 팔자 내에 어떤 글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팔자 내에 경이 있다면 합을 해서 이 경이 세력을 강하게 만들었다가 이 경이 세력이 강해지니 경이 또 충을 하든 합을 하든 형을 하는 기운들이 또 생기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들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합은 경이 을을 따라서 쫓아 나가버린다고 했죠. 즉 신생 세일가담을 하지만 이 경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내 팔자의 모양이 또 일거러지는 모양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호의 모양에서는 천간에 있는 신금을 충하니, 즉 이때는 이동 변동인데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날아가니 그 글자가 빠진 모양에서 다시 또 내 팔자에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면 일그러진 모양새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또
개수가 또 팔자 내에 있다면 을이 오면 개수를 형하니 이 글자의 모양이 삭감작용에 의해서 또 팔자의 모양새가 또 일그러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토를 쓰는데 갑이 이렇게 정관에 있고 신금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봅시다. 자, 갑기 합의 모양이죠. 자, 이럴 때 을이 오니 편관 칠사의 모양이 아니라, 자, 이럴 때는 을이 무엇을 합니까? 신을 충한다는 것이죠. 충을 하니 이 신이 어떻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원래 갑기의 모양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양에서 이 합의 모양새를 잘 쓰고 있었는데, 자, 이 신이 따져나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서 달라붙는 모양으로서 합의 작용력에 의한 신생 세일가담이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기토가 이제 원격 떨어진 갑의 합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붙은 모양의 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1, 2년 차에는 세일을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5년, 4, 5년 차에는 어떻게 된다? 그것이 안 좋은 모양새, 즉 기가 화해버리죠. 안 좋은 모양새로서 그 팔자의 모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변화의 모양새를 잘 읽어 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개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관에 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무게 합의 모양이 있죠. 기토로 합시다. 기토.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기가 실제로 여기 형제의 궁이 되는데, 어쨌든 기기는 축술미, 축과 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축미. 축축도 될 수가 있고 미미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축미라는 것은 기기로 정관을 두면 기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으로서 남들이 알아봐 주는 유능한 직업의 특성을 가지는데, 자, 특히 토라는 것은 밑에 아랫부분 지지가 어떤 글자에 있냐에 따라서 이 팔자의 모양, 그 직업의 구성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토산의 모양이죠. 즉 땅에서 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나의 지금 무게의 글자로 삼고 있는데, 이 을이 오니 어떻게 되더라? 실제로는 편관의 역할도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두 글자가 있으니 버튼에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개수를 뭐 한다? 형을 한다라는 것이죠. 형을 해서 어떻게 이 개의 모양이 삭감되어져서 이것이 빠져나간 모양이 됨으로 해서 기가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었을 때는 자기의 역할을 잘 하나, 이것이 바로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형에 관련된 상황들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형이란 것은 형벌, 수술, 가공이죠. 따라서 송사시비라든지 구설 잡음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뭔가 이익물을, 목적물을 나누어 가져야 될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을이 왔을 때, 편관이 왔을 때가 아니라 이 을이 왔을 때의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면 편관의 모양으로 그대로 해석 적용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팔자의 간섭 요소가 어떻게 팔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선 판단하여서 이 합충형의 모양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친적인 해석을 가해 보시면 사주팔자 해석에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가 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